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로고스 학원에서 2026년 대비 예비 고1 분들을 대상으로 국어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수업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로 수업 방식은 어떤지 차례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번 겨울방학 국어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우선 중학교 국어와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내신 시험을 치렀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수능 공부를 같이 해야 하죠. 모의고사도 계속 치러야 하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준비해야 한다는 점. 그렇다면 내신이랑 수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문학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신은 집중된 범위 안에서 시험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시를 예를 들자면은 작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가 만들어진 시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거를 잘 암기를 해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하고 외워야 해요. 하지만 수능은 전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문학 작품을 마주하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뛰어나야 하고요.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작품을 풀었던 경험을 떠올려서 시험장에서 그거를 발휘를 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신은 성실한 암기가 조금 더 중요하고 수능은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둘이 분리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내신은 집중된 범위이기 때문에 평소에 수업을 성실하게 듣고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거를 암기를 하고 본인이 체화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나머지 기간,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수능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능 공부는 꾸준히 해야 하고 내신은 한정된 기간 안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성실하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같은 개념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언정 공유하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잡고 넘어가는 것이 이번 방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기본을 익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국어라는 과목은 저는 단번에 오르지 않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꾸준히 천천히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조금 더 공부 방식이 달라지는 거는 시험에 대비한 스킬들도 조금씩 알아가야 해요. 국어는 80분 안에 많은 지문들을 읽어내서 풀어야 하겠죠. 그래서 시간 관리도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요. 더더구나 국어는 1교시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평소보다 실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긴장에 대비한 스킬들도 필요하고 긴 글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도 요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학년 때 계속 다져가려면 기본기는 미리 다져놔야 하겠죠. 그리고 또 내신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는 해요. 그래서 내신이랑 수능을 꼭 분리할 수는 없겠다. 어차피 같은 개념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둘 다 임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기는 미리미리 해둘수록 좋다. 그래서 지금 기본을 익혀야 합니다. 저의 수업은 이번에 9주차로 진행이 되고요. 수업을 나가고 과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클리닉으로 한 번 더 다져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대문학과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학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고전 문학도 중요하죠. 하지만 9주차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는 현대문학을 먼저 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고1이 들어가기 전에 현대문학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문학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학 작품을 하나 선정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 분석을 한 방법을 토대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집에 가서 까먹지 않도록 여러분이 체화할 수 있도록 복습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업은 이렇게 자체 교재로 나가게 되고요. 보면은 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시를 처음 봤을 때 뭐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 화자에 주목하세요. 시적 상황을 찾아보세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찾아보세요. 다음에 주제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을 해놨고요. 이런 개념들의 적절한 예문을 보여주면서 잘 익혀나간 다음에 작품을 함께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기출 문제들을 풀 겁니다.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평가원 기출 문제로 선정을 했어요. 저는 평가원 문제들이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접하기에는 평가원 문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서정, 갈래들로 조금 나눠놨어요. 커리큘럼을. 그래서 1주차에는 서정, 즉 시를 배울 거고요. 2주차에는 서사, 소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3주차는 극갈래, 희곡과 시나리오를 배울 거고요. 4주차에서는 조금 수능형으로 나아가서 복합갈래, 시랑 소설이 함께 나오거나 시랑 수필이 같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갈 겁니다. 그 다음으로 5주차부터는 문법을 나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문법이 왜 중요할까요? 문법은 원래는 언매와 화작,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었었죠. 하지만 이번에 교과 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문법이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 영역이 되었어요. 저는 문법이 필수가 아닐 때부터 문법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해오던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는 문법을 잘하면 문해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문법을 잘하면 왜 문해력이 좋아질까요? 문법에서 저희가 단어와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단어와 문장 구조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긴 글을 읽었을 때, 복잡한 글을 마주했을 때 문장이 조금 더 단순하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독해력, 문해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와 같은 긴 글을 읽었을 때 글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학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단어를 배우게 되다 보면요, 보조사와 같은 것들, 접속사와 같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말의 뉘앙스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문학에서 요하는 어떤 화자의 태도라든지 어조라든지 말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은 꼭 여러분이 이번 방학 때 기본을 잘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법도 똑같이 처음에 개념을 배울 거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은 5주차에는 의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말의 제일 기본이 되는,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성분,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2주차에 나누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총정리를 나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9주차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될 건지를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그렇다면 저의 수업 방식은 어떠냐?
첫 번째는 저는 이해도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주저리 떠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얻어가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 질문을 던지겠죠. 이해하셨나요? 혹은 제가 뭐 혹시 이거는 어땠나요? 라고 반복 학습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아까 그건 뭐였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면서 저는 이해도를 확인을 하고 안심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주신 방법들을 좀 체화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저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처음 보는 작품을 마주했을 때도 해석할 수 있게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거를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 생겼을 때 바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혼자서 계속 해봐요. 해도 끝까지 안 될 때 해설지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질문하셔서 답을 얻었을 때 저는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은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도 바로 하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처음에 수업에 오시게 되면은 과제 풀이를 조금 해드려요. 여러분이 오답률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을 치르게 될 건데 시험을 치르고 나서 시험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나가게 돼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거를 더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자, 클리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택을 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느냐 시험 결과가 미흡한 친구들, 과제가 미흡한 친구들 또는 개인적으로 수업에 보충 설명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리닉은 1대1 조금 더 면밀하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랑은 다르게 그래서 저는 클리닉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수업 이후에 복습 영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9주차 동안 잘 문법과 문학을 잘 배우게 된다면 고1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실하게 임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